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23-3366-0110번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무료 전화 3153-2610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YG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의 신기원 대표 나오셨고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이번 시간도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ICD를요, 55,000원에 예, 한 두 달 정도 보유했어요. 예, 근데 이게 목표가가 뭐 65,000원, 7만 원이라 해서 예, 그를 좀 기다리고 있어 보니까 하루에 뭐 한 3,000원씩, 2,000원씩 올랐다가 다시 또 원위치 내려가고 또 마감 시간에 또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한 두 달 동안 보유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은 뭐 적당한 저기에 빠져나올 수 있나. 목표가 65,000원에서 7만 원 잡아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거는 모 방송 어떤 방송의 한 전문가시겠어요? 그분께서 네. 혹시 손절가도 정해주셨었습니까? 아니 사실은 예, 회원제로 하면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해서 회원제로 들어갔었어요. 예, 근데 그 회원제로 한 두 달 해봤는데 이게 그때 들어가서 묶여가지고 이제 회원제는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계속 이게 제가 산 단가에 못 가고 예.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좀 지루하고 속상한 거죠. 일단 매수가가 나오면 좀 오만. 팔고 다른 종목을 사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너무 오래 지쳐가지고. 예, 그러셨어요. 네,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날 수 있나 정말 그런 종목인가. 예, 가장 중요한 건 ICD를 좀 더 지속해서 들고 있었을 때 매수가 도달한 이후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지 그만큼 탄탄한 기업인지가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요. 네. 예, 다음번에는 우리 서울경제 TV 보시고 또 종목 고르시는 그런 센스 있는 투자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기한 전문가가 함께 좀 봐주시죠. 예. 네, 우선 뭐 ICD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냥 우선은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달 동안 계속적으로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시면서 상당히 좀 낙심이 크실 수가 있겠지만은 ICD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은 좀 기점으로 해갖고 조금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부분, 그러한 이슈가 조금 나올 때마다 ICD의 경쟁력 부분과 그리고 수혜 가능성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딱 그러한 시기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영업 환경 개선이라든가 재무 구조 개선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ICD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기 때문에 매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우량은 컸지만은 지금 시점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도 좀 거치면서 추세가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정확하게 조금은 박스권 형태의 그런 매매가 보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가격대 52,000원대가 박스권 하단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지지 라인 형성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무 구조 개선이라든가 아무래도 수혜 종목으로서의 기대감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아무래도 2012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그런 밀접한 관련 있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ICD에 대해서는 우선은 매수가 이상 목표가 설정해 드릴 수가 있겠고 1차적으로는 58,000원대가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조금은 시세적인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좀 체크하신 다음에 좀 더 높게 잡으신다고 한다면은 6만 원대까지도 2차 목표가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자마자 바로 손실 나셔갖고 좀 걱정 크시겠지만은 우선은 끌고 가셔갖고 이 종목만큼만은 기다리신 만큼의 그런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을 지어보면 지금 팔 필요 없으시고요. 일단은 매수한 가격은 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013-3366-0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봐드리죠. 하창봉 팀장님께서 봐주실 텐데요. QSI가 들어와 있습니다. 6,3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 QS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제가 볼 때는 회사는 좀 괜찮았는데 올해는 조금 고전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QSI 사실 그 레이저 다이오드 만드는 회사죠. LD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레이저 다이오드 반도체 레이저라든지 광 반도체 분야의 어떤 뭐 독점적 유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주가가 좀 잘 가다 올해는 좀 뻑됐는데 문제는 실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7억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고성장을 보여줬고 또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서 마진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20% 이상 증가했었는데 올해 접어들어서는 뭐 주가는 사실 5,000원, 5원 정도 있다 요새 좀 빠진 거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작년 수준에밖에 못 미치는 56억 정도에 좀 나왔다 말씀드렸고 하반기에 조금 빠졌었죠. 계속적으로 제가 보니까 뭐 8월 급락이야 시장 급락이십니다만은 9월 이후부터 계속 빠졌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그 자사주 처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자사주 처분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 QSI 측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도체 종목이고 IT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 좀 많이 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회사 자체가 좀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된 것이 올해 주가 약세 좀 발목이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생각할 때는 투자에게는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뭐 매수가가 한 6,000원 이상인 걸로 제가 아는데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사실 지금 IT 부품주들이 약간은 12월 달 접어들어서 주춤 그런 거 있습니다. 주춤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속도로 최근에 뭐 물론 4,050원 형성하고 나서 잠깐 반등한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바로 가기는 조금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보통 주식을 다룰 때 코스닥이라고 무조건 기간이 안 다루는 건 아니고 코스닥은 최소한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이상 정도는 돼야 어떤 기간 커버리지가 나옵니다. 기간 커버리지 나오는데 기간 리포트가 나오는데 QSI 같은 경우는 현재가 시가총액이 400억이 안 되죠. 워낙 작은 어떻게 보면 스몰갭 종목에도 낄 수 없는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캐파가 작다 보니까 시장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안 간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나빠서 주가 안 가는 건 아니고 약간은 뭐 껍데기가 작다 보니까 기간의 콜을 좀 못 받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답답하지만은 좀 비중을 보유를 하시고 뭐 어차피 비중이 조금 30%는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최소한 비중 20% 이내 정도로만 가져가시는 게 좋다. 대략적으로 한 5,500원에서 6,000원 정도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오면 그래도 비중은 조금 줄이시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드릴게요. 한진중공업 상담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22,65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비중은 20%, 3462님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어요. 예. 네, 우선은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모멘텀보다는 역시 조선업종과 조금은 등락을 같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대중공업의 차트 흐름과 좀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우선은 결론을 지어드리면은 좀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선업종 유럽발 악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사실 유럽발 그런 리스크는 내년 초가 상당히 좀 그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S&P라든가 이러한 신용등급 그 강등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1월 달을 비롯한 내년도 초는 상당히 좀 변동성 커지고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어느 정도 오기 전에 조금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0.8% 하락 보이면서 18,15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뭐 이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거겠지만 어쨌든 하늘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단기 상승 랠리는 전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19,300원 정도, 19,300원과 19,500원 라인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선별 전략을 취하신 다음에 현금하신 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재투자하시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진중공업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전화 연결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예, 매수한 어,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네, 비중은 80%고요. 예, 34,850원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예,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많이 하신 건가요? 아,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예, 처음부터 이게 우량주, 대형주다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예. 이렇게 애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17,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또 2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예,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신 것 같기는 한데 매수한 가격대가 워낙에 좀 높아서요. 네네.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사신 그 가격대에 지금 사신 분들이 꽤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이제 차트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궁금하신 점은 LG 디스플레이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점들일까요? 네네. 향후 전망 같은 거 하고요. 예, 이게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런지 그것도 그렇고요. 예, 저는 매수가까지는 바라지는 않고요. 예. 한 3만 원대라도 가면은 매도하고 싶고 그렇긴 하는데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꼭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LG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나 주가가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기다리는 건 문제 없다 하셨고요.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세요. 많죠. 예. 사실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조금 사보고는 싶습니다. 사보고는 싶는데 이게 이제 최고 많이 갔던 데가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한 5만 8천 원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월봉상 보면 3만 원이 늘 넥라인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글쎄요. 삼성전자는 뭐 100만 원 갔습니다만 디스플레이 하나만 가지고 5만 8천 원에 갔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0만 원 갔던 요인이 사실 뭐 반도체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에 간 건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 디스플레이 LCD 쪽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2007년도 나갔던 큰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디스플레이 업종이 살아나려면 크게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원가를 할 수 있는 패널 가격이 좀 하락 안정세를 보여야 되죠. 근데 LG 디스플레이 쪽은 원래 많이 아시겠지만 삼성이라든지 뭐 일본의 샤프라든지 또 뭐 국내 같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 과잉 상태 때문에 패널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패널 그 큰 판때기라 그러죠. 42인치 기준으로 42인치는 보통 이제 104cm 정도 되겠죠. 42인치 기준으로 LCD 패널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한 뭐 $200 정도 초반에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진정될지가 좀 주 키포인트고 또 하나가 수요가 받침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내년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기 되면 3, 4월이 되면 늘 좀 IT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일단 돼봐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크게 LG 디스플레이는 가격 바닥이 좀 필요하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제품이 잘 팔려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의견을 제가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만 한 1,000원, 2,000원 정도까지는 항상 열어둡니다. 3만 2,000원, 1,000원 정도까지 열어두는데 아마 매수 가격까지 사실 우리가 주식이 매수 가격 올라오면 팔라고 하지 않죠. 수익 내려고 파는데 물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투자가분들이 본전이라도 오면은 좀 정리해주고 싶다 그런 말씀하는데 뭐 주식은 사실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수익 내려고 하다 보니까 못 팔아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나는데 지금 봤을 땐 보유를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솔직히 지금 평균 매수 단가는 좀 잊어버리시고요. 대략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27,000원 박스, 6,6,000원 정도가 올라오면 최근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신규 자금적으로 물타기 개념보다는 조금 더 그냥 지금보다 확인하고 매수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보유 비중이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해가지고 실제로 한 31,000원 전후에서 어떤 뭐 익절하고 나오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자산에서는 뭐 큰 수익은 안 나겠습니다만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하면 2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겠고 최종 목표가는 한 31,000원 정도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풀어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번에 심기현 전문가께서 종목을 봐드릴 텐데요. 이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지를 59,900원에 100% 가지고 계시다고요. 7만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어보셨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네, 우선 뭐 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7만 원대 고점이 7만 700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7만 원대까지 뭐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사실 이 선거 관련주들 내년에 역시나 큰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지 같은 종목으로 좀 계속적으로 비중을 100% 갖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 뭐 선거 관련주라고 해도 뭐 다 같은 그 선거 관련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인물과 관련된 단순히 뭐 친인척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는 선거 관련주는 크게 시세를 못 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 같은 경우에도 워낙 25,000원대 주가가 뭐 6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급등은 어느 정도 한 차례 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대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시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제 대해서는 우선은 뭐 매수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뭐 이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다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선거 관련주 테마로 만약에 내년 접근한다라고 한다면은 복지 관련된 테마 관련주는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복지 관련주도 뭐 어느 이슈, 한 후보의 그러한 발언과 함께도 급등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대선과 총선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복지 관련된 부분은 어느 후보자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차라리 테마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복지 관련, 특히 의료기구 관련 업체 쪽으로 눈을 돌리셔갖고 100% 담으지 마시고 한 20에서 30% 좀 나누어서 담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문자 받을 텐데요. 원익 IPS를 1,150원에 3% 가지고 30%시겠죠. 30% 가지고 계시고요. 또 STS 반도체가 9,600원에 11% 가지고 계시다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둘 중에 어디다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1385님의 종목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그 속칭 뭐 아니면 또 때리는 질문 하셨는데 예. 사실 두 개 다가 어차피 보면 IT 반도체 종목이죠. 사실 예전에 아예 제가 생뚱맞게 두 개 종목을 말씀드리면 콕 찍어드리겠는데 좀 애매하네요. 일단 하나씩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예. 원익 IPS 오늘 사실 원익 IPS는 잘 안 가지만은 자회사 원익 머티리얼즈죠. 오늘 상장한 회사는 뭐 또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공모가 27,000원짜리가 4만 원 정도. 올해 2011년도 마지막 IPO 종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좀 대박이 나고 있죠. 원익 IPS는 우리가 옛날에 아침에 아토라 그랬죠. 아토라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그 가스 캐비넷 이런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잘 갔고 또 하나가 12월 달은 사실 오늘 상장한 원익 머티리얼즈의 어떤 그런 후광 효과도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사실 뭐 원익 아토 측에서 원익 머티리얼즈의 지분 자체를 96%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 자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만 놓고 봤을 때는 뭐 IT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 뭐 사실 최근에 많이 좀 경기가 좋게 받았는데 기술적으로 한 1,500원 정도 아마 올해 연초 주가가 되는데 요 정도에서 좀 단기 저항을 받지 않나. 그래서 기관 차익 매물 조금 나온다는 것 좀 염두하시고 여기서 생각할 때는 오늘 어떤 시장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잡아드릴 때는 지금 60일선 있습니다만은 9,000원 이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일단 열어둔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단기 고공권에 있다는 것이 부담이다 말씀드리겠고요. STS 반도체 같은 경우 같이 살펴보면 이는 전형적인 반도체 시스템 LSI 업체라 그러죠. 반도체 후공정 쪽인데 시스템 LSI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내년도 반도체 설비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시스템 LSI 쪽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9월 이후에 상당히 잘 갔습니다. 한 5,000원 있다가 지금 15,500원까지 왔는데 STS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 한 11월 접어들어서 계속 주가가 1,500원 정도에서 행보를 하다가 요새 미끄러지고 있죠. 요새 미끄러진 거는 주가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웬만하면 빠지기 때문에 특히 고공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밀린다 말씀드리고 어제 오늘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일시적으로 60일선 저항 매물 즉 19,800원에 있는 저항 매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타이밍적으로만 보면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결론은 내드리겠습니다. 두 개 중에 찍으라니까 보통 뭐 사실 두 개 다 조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닌데 두 개 종목을 만약에 어떤 비중을 준다 그러면 STS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원익 IPS에 조금 더 높은 가중치를 둔다. 두 종목 다 약간 내려왔을 때 가격적으로는 조금 기다려서 매수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전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연달아서 두 통 받을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삼명화학요. 삼영화학이요. 예, 예.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그 6,150원에 20%인데요. 예. 지금 계속내로 보는데 저번에 뭐 대주주가 매도가 심해가지고 뭐 기부를 했다 그러는 학원에 그 뒤로 예. 계속 빠지네요. 대주주가 물량을 좀 팔아치웠다라는 악재성 뉴스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주주가 딴 데 쓴 게 아니고 학원에 뭐 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때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예,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 점이시고요. 예, 예. 예, 매수가 회복이 될까가 궁금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실적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 예. 다른 원인이 있는가 싶었어요.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실적도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느냐. 이런 점들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신기현 대표님. 네, 우선은 그 장내 매도 50만 주 했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기부를 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 어떠한 뜻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사실 기부를 했다라는 거 상당히 좋게 인식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량 매도해갖고 기부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은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기부적인 측면, 뭐 최근에 뭐 세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장내 매도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까라고 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삼일화학, 뭐 지금 캐터필러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내에 점유율 상당히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급적인 악화 우려감으로는 조금은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모멘텀이 부족하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심이 조금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반등 가능성은 조금은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은 아예 확실하게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3.5% 하락하고 있는데 5,800원부터는 좀 분할 매도하셔갖고 적어도 5,900원 선에서는 대부분 물량을 정리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신기현 대표께서는 일단 정리가 맞겠다 하셨고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셔서 최종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삼영화학 봐드렸고요. 전화 한 통 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OCI. OCI요. 예, 예, 매수- 44만 4천 원 30%. 44만 3천 원에 30%. 44만 4천 원. 44만 4천 원에 30%요. 예. 예. 예, 이제 궁금하신 점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이게 언제쯤이나 좀 올라올지. 예. 네, 이거 7월 달에 샀거든요. 금년도 7월이요. 예. 그렇죠. 7월 달에 사가지고 그냥 묵혀놨어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올라올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여유 자금은 좀 있으신가요? 예, 시간은 뭐 괜찮습니다. 예, 시간도 있고 자금도 좀 있고 OCI는 시간상 좀 빨리 봐드릴 테니까요.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하창훈 팀장님. 이분께서 사실 가격대에서 사실 손절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OCI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는 저는 잊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60만 원 가던 주가 20만 원 왔는데 매수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다는 말씀 먼저 미리 드리겠고요. 실제 앞으로 봤을 때 느낌은 반등인데 실제적으로는 반등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실제적으로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는 그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실적적인 면 17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 조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태양광 산업 사실 뭐 가장 전적으로 약간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면서 결정적인 공급 과잉 우려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의 가격 우려는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워런 버핏이 태양광 쪽에 잠깐 투자한다는 이야기 잠깐 나왔다가 반등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OCI가 갖고 있는 실적적인 부분을 커버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가격에서는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아니면 일시적인 수급 공배 때문에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왔을 때는 조심스러운 어쩌면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마쳤고요. 잠시 뒤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열렸습니다. 연결식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마지막 참배를 시작으로 연결보고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대형 영정을 앞세운 운구 행렬은 평양 시내를 돌며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시신은 부친인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한 단계 격상했던 정보작전 방어태세인 인포콘을 정상으로 환원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이후 해킹과 디도스 등 북한의 비군사적 도발에 대응해 4단계로 격상했던 인포콘을 평시 수준인 5단계로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현재까지 주요 국가기관 인터넷에 대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군의 경계 태세는 한 단계 격상된 2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이른바 왕따로 인한 피해는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까지 공동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교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 씨가 가해 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연대에 5,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신지체 2급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가 지난 2006년 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하자 가해 학생들은 뺨을 때리고 난로에 데워진 동전을 잡게 해 화상을 입혔습니다. 1년 이상 계속된 집단 괴롭힘의 김 씨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친구를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담임교사가 가해 행위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가 교사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LCD 패널 제조업체 7개사가 미국 구매자들에게 5억 4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해 가격을 올린 혐의로 2007년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억 4천만 달러로 가장 많은 배상금을 내기로 했고 샤프도 1억 1,500만 달러 등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 회사들은 반독점 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기업들을 기소하는 데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YG인베스트 신기현 대표 또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18포인트 정도 내린 1823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견조합니다. 49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는데요.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